안녕하세요. 혹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동탄 분양 공고를 딱 눌렀는데 막상 빼곡한 글씨들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한 공고문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쵸.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꼭 이런 글씨로 가득 찬 공식 문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솔직히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와, 정말 많아 보이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동탄에 나온 기회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신청 자격은 되는지, 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추첨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까지 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동탄의 기회입니다. 도대체 이번에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떤 점이 특별한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딱 8세대예요.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라는 건물에 남은 오피스텔 물량이거든요. 핵심 정보만 딱딱 정리해 볼게요. 위치는 동탄 이신도시, 종류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총 8세대가 나왔고 입주는 2027년 6월로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양이 아니고요. 원래 계약됐던 세대에서 계약이 취소되면서 다시 시장에 나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줍 물량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과연 나는 신청할 자격이 될까?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문턱이 낮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그냥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도시에 사는지도 전혀 상관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 즉 법인 이름으로도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해온 사람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성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2건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면 그 모든 신청이 그냥 다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공고문에도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격이나 신청서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신청서를 제대로 쓰는 책임은 100%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렇죠. 모든 걸 2번, 3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 봐야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청약 신청부터 실제 계약까지 어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추첨에 참여하려면 일종의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청금 100만 원이에요. 어떤 타입을 신청하던 모든 신청자가 똑같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한 세대를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파이로 A타입 4층의 경우 총 분양가가 약 9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 당첨이 되면 계약할 때 10%를 내고 중간에 중도금으로 60%,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 30%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간단하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이 10, 60, 30 구조만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자금 흐름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겠죠? 중요한 날짜들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핵심은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11월 5일하고 6일, 딱 이틀 동안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요. 며칠 뒤인 11일에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2일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말 속도전이죠. 온라인 신청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청약홈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요. 메뉴에서 오피스텔을 고른 다음에 이 단지를 찾아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내 계좌에서 신청금 100만 원을 이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이제 신청까지 다 끝냈다고 칩시다. 그럼 추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첨됐을 때, 그리고 아쉽게 안 됐을 때 각각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비 당첨자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건 뭐냐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뽑아두는 예비 후보 명단인데요. 이번에는 모집 세대의 무려 900%를 예비 순번으로 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세대를 뽑는데 예비 후보를 72명이나 뽑아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8명 안에 못 들었더라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초 당첨자랑 예비 당첨자는 앞으로 갈 길이 완전히 달라요. 최초 당첨자는 지정된 날짜 11월 12일에 모든 서류와 계약금을 챙겨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날을 놓치면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비 당첨자는 빈자리가 나올 경우 사업 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신청금 100만 원.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심지어 예비 순번을 받든 결과랑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가 끝나면 내가 신청할 때 입력했던 그 계좌로 전액 알아서 환불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최종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4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한 사람당 무조건 딱 한 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11월 6일 오후 5시 30분. 마감 시간은 칼 같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끝이에요. 셋째, 신청서에 뭔가 잘못 적었을 경우 그 책임은 100%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인데요. 만약 당첨된다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정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 주인 없는 자리는 단 8개. 그리고 그 주인은 오직 추첨, 즉 운으로만 결정됩니다. 오늘 저희가 상세히 분석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 티켓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행운의 티켓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